자, 안녕하세요. 예,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제 14강입니다. 부채, 비유동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는요,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이란 뜻이 이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내에 이제 되는 부분이고, 비유동은 유동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한다 라는 의미였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뭐 1년 이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 1로부터 1년 이상 상환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은요,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금의 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 미지급금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고요. 솔직히 장기 미지급금은 안 쓰여요. 사실 쓰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은 사장퇴임이 됩니다. 사장퇴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사채 한번 봅시다. 사채는 회의관리 2급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세한 설명은 회의관리 1급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는요, 이제 목적이 뭐냐? 장기 조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량의 장기 조달 목적이에요. 금액이 큽니다. 대량입니다. 뭐 1억, 2억 이런 거 아니에요. 뭐 5억, 8억, 10억, 20억, 4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거 사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채가 아니에요. 이게 개인이라는 뜻의 사자고요. 회사는요, 이거에 대한 사자예요. 그래서 사채를 할 때 이 한자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3금융권에 대한 뭐 사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금리 뭐 그 말도 안 되는 금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법 사채가 아니고, 사채라고 하면은 그 저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에 의한 사채예요. 이거는 이제 선정을 합니다. 보증보험 사채고 신용도가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신용도가 최소 BB 이상은 돼야 돼요. BB 플러스인가 이상은 돼야 돼요. 뭐 그렇지, C는 일단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최소 이제 신용도가 BB 플러스 이상은 돼야지 이제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선발이 되면은 이제 보증보험에서 이제 보증을 서는 이제 그 사채가 있어요. 차수도 있어요. 차수가 있고,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요. 이름도 엄청나게 길고, 그거에 대한 주석도 다 공시를 하고요. 회계 감사할 때도 이 사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연장도 돼요. 최소 2년이긴 한데 10년짜리, 20년짜리도 있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상환하고 다시 이제 또 조달받고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제가 회사에 이제 근무했을 때는 이제 몇 번 했었죠. 이거는 1년에 한 3, 4번 정도 했었고, 서류 준비도 했었고, 처음에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이거 할 때 아씨 이러면서 진짜로.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서류 준비하는 건 엄청 쉽더라고요. 이제 쉬워졌고, 하는 방법도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채는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제 대량으로 조달받은 경우. 그래서 사채를 대량으로 조달받은 경우 액면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액면금액으로 기입을 해요. 그래서 대변에 처리합니다.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채를 이제 받은 경우 단기 차입금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대변을 처리하고, 사채를 상환하면은 갚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으로 기입을 한다. 이렇게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채의 발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는 시장에 따른 시장 이자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출로 따지면은 대출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금리랑 유사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쓰는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잖아요. 3.5%인데 이제 거기에 따른 시장 이자율이 뭐 6%, 7% 또는 뭐 10%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거 잘 기억주시고요. 유효이자율법 잘 기억주시고요. 근데 뭐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회계관리 2급에서는 안 나오고 이제 회계관리 1급에서 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관리 1급에서 또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면 이자율을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세 가지로 또 분류됩니다.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은 액면 발행이 돼요. 이거는 뭐 이제 사채하고 보통기간 금액하고 일치하니까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돼요. 그만큼 금액이 좀 할인돼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익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요. 차금이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사채 그 액면과 대금 수령 금액의 이제 차익이에요. 그래서 차익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차변으로 기입됩니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흐름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거는 회계관리 1급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회계관리 1급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회계관리 2급에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채 조기 상환과 이제 만기 상환인데, 조기 상환과 만기 상환인 경우에는요, 사채의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다 기입합니다. 조기 상환, 만기 상환은 차변에다 기입해요. 왜? 돈 갚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에다가 기입을 해요. 그래서 조기 상환인 경우에는 액면 금액과 실제로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환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만큼 사채 상환 손실 또는 사채 상환 이익으로 처리를 하고요. 만기 상환은 그냥 만기 상환이기 때문에 사채 액면 금액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냥 회계 처리를 그냥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상환인 경우에는 이제 사채 돈을 갚았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사채는 차변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만큼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끝나요. 근데 조기 상환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사채를 차변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할증 발행 차금을 전부 다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상계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채 할인 발행이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대면으로 해서 모든 잔액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채 상환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변으로 처리하면 되고, 사채 상환 손실 나오면은 차변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회계관리 2급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회계 처리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회계관리 1급을 제가 강의할 때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채만 설명이 거의 한 30분 이상 넘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부채성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추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왜냐? 퇴직금을 100% 정확히 맞게 처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자에 퇴직금 추계액에 의해서 퇴직금의 충당부채로 처리해요. 이렇게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12월 31일자에 전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추계액을 이용을 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이 10명이라고 쳤을 때 이 10명에 대한 퇴직금의 추계액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돼요.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옴으로써 이제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퇴직금 추계액에서 설정률을 적용해 줍니다.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100% 설정할 때도 있고 150% 설정할 때도 있고 50%만 설정할 때도 있고 설정률은 회사마다 다르고 거기에다가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적립이 돼 있다. 그러면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큼 회계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요 세 번째 줄 보면은 퇴직급여 설정 시 대변을 처리하고요. 퇴직하는 경우에는 차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왜 부채냐면은 어차피 돈을 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의무가 내일 줄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줄지 1년 뒤에 줄지 10년 뒤에 줄지 20년 뒤에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성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은 이제 퇴직금 추계액에 의해서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고 보충금액에 의해서 처리한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서 딱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딱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지금 기존에 10,000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0,000원까지 적립을 하면 돼요. 어떻게?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설정했을 때 퇴직금 추계액이 30,000원이고 그래서 이거를 100% 적립을 했다라고 하면은 30,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00원만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0원까지 적립을 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립은 기존 금액에 10,000원이 있으니 얼마만큼 더 넣으면 돼요? 20,000원만 더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보충법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보충된 금액만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이건 비용 처리합니다. 그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에 30,000원만큼 설정을 해놓으면은 기존에 10,000원이 있으니 20,000원만큼만 더 쳐놓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20,000원만큼 더 넣었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30,000원이 적립이 돼 있다는 부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기업은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현재는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막상 기업에 취업하시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안 하는 회사들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곳이 아니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을 안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원리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동부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회의관리 2급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제된 바가 없고요. 회의관리 1급에서도 그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재원관리사에서는 그 재원관리사가 14장인가 15장인가 그 퇴직 제도가 있어요. 예, 그 제도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됩니다. 재원관리사에서는. 근데 회관리 1급에, 1, 2급에서는 출제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도 왜 설명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들으실 분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요새는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제도이긴 해요. 근데 이전에도 제도를 했었는데 이제 국민연금 대체하는 용도로 많이 이제 해가지고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무가입을 이제 꼭 해야 돼요. 10인 이상은. 저희도 의무가입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의무가입인데 이제 이거 경우에는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은 DC형을 쓰고요. 30% 정도는 DB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B형을 쓰는 이유는 대표이사가 이 직원들이 많을 때 이 사람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 정도 근속했고 이 정도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DB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DC형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퇴직금 추계액의 12분의 1만큼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갈 때는 그 다는 내 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편안한 방법은 DC형이 좀 많이 편안한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DB형이 뭔지 DC형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DB형은요, 주체가 누구냐면은 회사입니다. 관리 자체를 회사가 해요. 확정급여형은.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적립시 회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요. 차변에.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퇴사했잖아요.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를 할 테니 너희들 퇴사할 때 퇴직금 주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지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할 테니 퇴사할 때 퇴직금 내가 줄게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대변에는 나갈 때는 이제 대변에다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이중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다닌 회사가 이제 DB형이었는데, DB형은 재정검증성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정이 이제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또 적립하라고 명령을 때려요. 그래서 DB형은 솔직히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다가 미리 지급을 함으로써 현실적인 퇴직금을 주는 게 가능하지만, 단점 뭐냐면은 뭐 적게 주면 그만이에요. 적게 적립하면 그만이에요. 돈 없어요. 배째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얘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DC형입니다. DC형은 주체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그냥 던져주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닌 개인이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차변에는 그냥 퇴직급여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편하죠. 근데 뭐 퇴사 시 이제 퇴직금도 별도로 챙기지 않아야 되는 또 장점이 또 존재하고, 단점은 뭐냐면은 또 직원이 뭐 퇴직금 안 줬다니 뭐라니 또 징징거리가 막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DC형이 더 편해요, 사실. 그래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12월 31일자에는 회계처리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그냥 뭐 그냥 보통이금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딱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가입을 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12분의 1로 쪼개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사할 때는 이제 마지막 금액까지 또 한 달치 나눠 또 주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든 돈을 안 잃어버렸든 일단은 개인이 무조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확정 기여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 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가입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DC형이 좋다고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다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두시면 매우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에 대한 이제 한번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의 DC형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가 개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분계 처리. 확정 급여형의 퇴직연금의 흐름을 자 한번 봅시다. 적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자 받는 경우. 자, 주체가 누구라 했었죠? 확정 급여형은? 그렇죠. 회사가 주체라고 했었죠. 회사가 주체다 보니까 그 회사에 그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그 통장이 있습니다. 전용 통장이 있어요. 전용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좌번호로 해서 적립을 해놔가지고 퇴사할 때 그 계좌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JB 상사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요. 돈 나갔죠. 돈 나간 거는 대변에 보통예금을 처리하고, 회사가 이제 운영 관리를 하니까 퇴직연금 계좌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DB형일 때 해당하는 계정 과목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적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통장에다가 적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볼까요? JB 상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으며 퇴직연금 통장에서 10만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왔으니 이거는 보통예금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회사 연금의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이자 들어왔죠. 그래서 나에 대한 수익이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흐름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확정급여형인데 이제 퇴직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JB 상사 직원 한지민이 퇴사하여 퇴직금 650만원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건 IRP 계좌는 개인 그 퇴직연금 그 통장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차변에 있던 게 이제 퇴사를 하니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돈 나갔죠. 연금 통장에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형태가 소속이 원래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그 평가성 계정 과목인데 저는 그냥 자산의 감소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원래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퇴직급여 적어놨는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만약에 설정을 해놨다 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 대신 퇴직급여 충당부채 넣으면 되고, 만약에 DB형인데 불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안 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그냥 퇴직급여로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급여 그 충당부채를 설정했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의도로 적었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가 없길 바라며, 그러면은 이렇게 좀 수정하면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약에 설정했다고 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퇴직급여로 그냥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넣었다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 대한 적립, 그 다음에 이자 수령, 마지막 퇴직시, 이 흐름은 꼭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회계관리 1, 2급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점, 그래서 혹시나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부채에 대한 비유동 부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복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가장 어려웠던 사채 부분. 사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회계관리 2급에서는 분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 방식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회계관리 1급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금액 해가지고 세세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는 자세한 부분은 회계관리 1급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결산 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비록 시험에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보실 부분은 보시고
안 보실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퇴직연금 제도도 한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해서 꼭 한번 보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자, 제14강 부채, 비유동 부채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5강입니다. 여러분들 자본 파트가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2급에 해당하는 자본은요, 깊게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 그러니까 자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소속, 계정 과목, 그 다음 자본의 종류, 구분계산 원칙에 의한 자본에 대한 순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주로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흐름 파악 해가지고 좀 알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 20강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뭐 이제 처음 적었던 25강이라는데 도대체 5강은 대체 어디서 내가 빼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자 이렇게 20강으로 줄였으니 자 5강은 이제 줄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꼭 잘 쌓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하시면서 궁금증을 꼭 해소하시면서 꼭 자격증 준비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채 파트까지 보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제 15강 자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감사합니다.